예, B장에 의해서 간에 대해서 다시 연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올리고 나면 또 한참 후에나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드는 김에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자, 간은요, 간을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지 이거를 그 이미지 기억법으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간은 하는 일이 간장혈입니다. 혈을 저장하고 간주 소설작용을 하는데, 소설작용은 뭐 정지, 정신상태, 그 다음에 뭐 소화, 기혈 모든 데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저는 소설작용 그러면은 적세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거로 이제 이미지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은 쉴 때는 피를 저장을 했다가 움직이게 되면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피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간장혈, 간주소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근이에요. 근육, 간주근이고, 그리고 손톱하고 눈에 그 정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제 아까 했던 B에 비해서 간은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증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간혈어, 간음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얼굴에 뭐가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 테이블을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 테이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을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웠는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테이블을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그 이름, 그 간의 병증의 이름들을 외우기 위해서 이미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까 하다가 뭐 피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준다 그러는 소설작용의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지는 게 헌혈차 같아요. 그래서 헌혈차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림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요거는 일본에서 이제 헌혈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늘막에 앉아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고, 여기는 헌혈차고요. 앞에 접수대가 있고 헌혈차가 있고, 그 헌혈차 안에는 이렇게 헌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워서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피를 수혈 받으시는 환자분의 이렇게 사파도 있고, 이런 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간의 병증 이름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앞에서 봤던 그림들을 막연하게 사용하려니까 제가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옮기는 거죠. 그림은 꼭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제 이미지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아까 봤죠? 쭉 앉아서 이제 헌혈을 하려고 기다리는 그 장면. 근데 헌혈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남에게 봉사하고 도움도 주니까. 그래서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는 걸, 아이스크림 파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봤다시피 쭉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제 땀이 나겠죠. 더운 여름 같아요. 이렇게 그늘막에서 기다리는데 땀이 슬슬 나고, 한참 기다리는데 줄이 줄지 않아서 짜증이 좀 나고, 기다리다 보니 짜증이 이제는 화로 바뀌는 겁니다. 화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수대가 있었고, 그 안에 헌혈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러면 자, 시원한 아이스크림, 차가우니까 한체 강맥, 이렇게 차가운 것이 간맥을 체하게 한 거죠. 그렇죠? 체증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체 간맥 하는데 차가운 증상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아이스크림이랑 이미지를 연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체 간맥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놓고 줄을 앉아 쭉 기다리는데 이제 슬슬 땀이 납니다. 간담 습열이에요. 습열. 땀이 나가지고 열도 납니다. 간담 습열. 앉아서 기다리는 게 줄이 줄질 않아요. 짜증이 납니다. 간기체예요. 간기체. 이게 간기체가 심해져서요. 이제 화가 납니다. 간화상념이 됐어요. 간화상념.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와서 가보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이 접수되어 있는 이 간호원 아가씨가 일을 천천히 하고 있네요. 간혈어예요. 간혈어.
어혈 증상이 생긴 거네요. 접수대가 간혈어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요, 간양상항버스예요. 간양상항버스. 간양상항입니다. 간양상항버스. 이 버스 안에는 이 간풍들의 이미지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풍 내동은 이름이 아니고 이 전체를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약간 오른쪽에 누워있는 건 점점 뜨고 열받습니다. 자, 간양 화풍이에요. 간양이 떠서 풍을 만든 거죠. 간양 화풍, 간화 생풍, 그 다음에 너무너무 심해지면 열극 생풍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허증으로 인한 풍이에요. 하나는 혈허생풍, 음허생풍 이렇게 되죠. 옛날에 저가 학교 다닐 때는 헌혈하고 나면 이게 단팥빵하고 이 우유를 줬어요. 거기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를 붙였어요. 혈허생풍, 음허생풍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보시고 이것들은 전부 다 실증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부 다 이쪽에 것들은 실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간은요 훨씬 더 실증이 많죠. 그럼 실증이 생기기 쉬운 장부라고 보시면 되죠. 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보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그 간혈허, 자, 피가 부족하죠. 간혈허고 그게 심해지면 간음허까지 갑니다. 간음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허증 증상은 두 개밖에 없죠. 허증 그리고 이게 실증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다 외워두시면 어떤가요?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전체를 한눈에 이게 볼 수가 있죠.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한방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증상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침법도 정해지고 그리고 방제도 정해진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테이블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간은 이렇게 간장혈하고 소설작용을 주로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소설작용. 그 다음에 근으로 가고 손톱에 정화가 나타나고 눈에 나타나고, 자, 이것들이 간의 기본 기능이에요.功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듯이 학교에서는 이름을 먼저 배우고 이런 증상들을, 각종 증상들을 배우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왔을 경우에 얼굴도 보고 문진도 하고 해서 이런 증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설을 보고요. 여기 설을 보고, 그 다음에 태도 보고, 그 다음에 맥을 봅니다. 이제 이걸 잘해야지 이제 진단을 해서 이제 변증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변증은 진단명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진단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잘 하셔가지고 진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변증, 소위 말하는 한의적으로 뭐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방제고 치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이것들을 잘 보시고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것이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이쪽 테이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잘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치법들이 정해지겠죠. 치법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혈허니까 어떻게 돼요? 간을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고 피가 부족하니까 피를 어떻게 돼요?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죠.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침도 놓고 방제도 정하고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음모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한번 외워보세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감고요. 제가 이미지를 한번 쭉 하면은 한번 따라서 거기다 붙여 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헌혈을 하려고 사람들이 쭉 서서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헌혈차가 있고요. 거기 접수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이스크림 팔러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치료를 받는 환자도 보입니다.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으시면요. 그 다음에 붙여보세요. 자,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이스크림 판매상이죠. 거기는 한채 간맥이에요. 아이스크림이니까 차가운 한채 간맥. 그 다음에 쭉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덥죠. 그러니까는
뭐 간담습열이에요. 간담습열이고요. 줄이 줄어들질 않아요. 헌혈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짜증이 좀 납니다. 간기체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화가 막 너무 넘는 거예요. 간화상염이에요. 간화상염. 가보니까 접수하시는 간호원께서 좀 천천히 일을 하셨나 봐요. 어혈이 생겼네요. 간혈어. 이렇게 간호원에다가 간혈허 이렇게 쓰세요. 자, 그리고 버스가 보이죠? 버스는요, 간양상항 버스예요. 간양상항 버스. 그 버스 안에는 헌혈하신 분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다가 다 풍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풍이 점점 심해집니다. 간양화풍, 간화생풍, 열극생풍, 그리고 허증으로 인한 풍이 생깁니다. 혈허생풍, 음허생풍. 여기 것들은 전부 다 실증이에요. 혈허로 생겨서 풍이 되더라도 그거는 허증이 아니고 실증입니다. 그리고 진짜 허증은 지금 누워 계시는 환자분 보이시죠? 피주머니도 보이고요. 그래서 간혈허, 간음허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간의 그 진단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침법도 정하시고 그리고 방제도 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의 그 진단명을 같이 외워봤어요.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이걸 해두시면은요, 전체를 보는 눈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기억법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것은 지금 본초를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280개 정도의 본초를 외우게 되는데 2시간 강의 듣고 복습을 합니다. 이미지니까 복습이 금방 되거든요. 복습을 한 후에 일주일 내에서 해보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숙제로 내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요분은 일주일 동안 연습하시고 자기 혼자서 책을 보지 않고 생각해서 쓰신 거예요. 이렇게 신혼해표, 신랑해표 자기 카테고리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본초들을 쭉 쓰신 거예요. 이분은 일주일 동안 여러 번 하셔서 틀린 게 없네요. 그 이분은 배우시고 한 번 딱 복습하고 탁 써보신 거예요. 거의 다 맞았죠? 몇 개만 못 쓰시고 나머지는 다 쓰셨어요. 이렇게 본초를 다 알고 나면 나중에 방제를 공부하거나 할 때 아주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제를 배우러 다니세요. 그런데 본초를 못 외운 상태에서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암침을 지난번에 무료로 그 만원이죠, 만원. 만원 내고 가르쳐 준다 했더니 연락이 없었는데, 사암침도 혈자리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분도 또 계시는데, 뭐 자주 놓으면 된다 그래요. 이름을 뭐하러 아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안 해요. 일단 사암침을 1시간 배우시고 나서 그 다음날 써보신 분이에요. 3일이라 그러는데 3일 아니에요. 이분은 워낙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3일 안 걸렸어요. 자기 말로는 1시간 강의 듣고 하루 연습하고 3일 후에 저희한테 이걸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 외워졌다고. 그래서 보세요. 거의 다 외우셨죠. 혈자리임 이렇게 틀린 거 빼놓고 다 외우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격 테이블을 금방 외우신 거예요. 이분은 아마 굉장히 좋은 한의사가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요번에 면허시험을 합격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 시작하시는데 거의 다 외우셔가지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법이 앞에서 지난번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뭐하러 다 외우냐고 자꾸 말을 하는데 글쎄 저는 외워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또 고리타분한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제가 한의 이걸 하면서 자, 사암침, 정격, 승격 이런 거 갖다가 1시간에 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해 임상하면 다 아는데 뭘 그렇게 그런 걸 뭐 외우면서 하냐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그래서 좀 당황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스폰수도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참 과학적이에요. 그 이론이 확실하고 이렇게 과학적이라서 이거를 한의에다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립된 한의 이론이 아니라 그러면서 무료 강의조차도 못하게 하는 곳도 있었어요. 아예 그런 걸 못하게 하고, 하고 싶으면은 SNS에서 하든지 하라고 뭐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의 그 공부를 보수교육이라는 걸 해보시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주 명리학이 그 막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는데, 오히려 또 그런 거는 그 스폰서는 굉장히 과학적인데, 그런 거는 한의랑 관계없다고, 스폰서라고 하는 건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그거는 한의랑 굉장히 그 밀접되게 그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주 명리학 강의는 무슨 교수교육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주 명리학이 더 덜 과학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한의랑 많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데, 그거는 또 보수교육에 하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인데 오히려 한의적 진단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혈액 검사 등 해가지고 양방 진단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도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한의사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양방 의사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하시는 간에 한의원만 잘 되면 된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헷갈려요. 좀 과학적이라서 이걸 공부하면 좋겠다 했더니 그런 거는 한의가 아니라 그러고, 오히려 사주 명리 같은 거는 또 한의적이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의 명리학 공부를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한의 기업법을 강의를 학교 다닐 때부터 쭉 해가지고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없으세요. 한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얼굴이 있지 않게 좀 표정이 없으신 분들인데, 저는 한의 기업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밝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초 같은 경우에 그거를 진짜 일주일 만에 그걸 다 외우게 되면 얼굴 확 밝아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혈자리를 이미지로 외우라고 계속 강요가 아니고 강추하잖아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주는 이미 그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반이 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잘 하시면 한의원을 열었을 경우에 그 운영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페인어를 배워두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이 기업법을 응용해 가지고 스페인어를 공부를 이렇게 단축하는 그런 걸 시도 중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다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아무튼 저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 한의할 때 기초 중에 기초만을 이렇게 외우고자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론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을 외우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어떤 뭐 소위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시면 되는데, 저는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요 한번 잘 보세요. 제 나름대로는 거기다 키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